회장 전용 헬기는 거친 바람을 가르며 시골 들판 위를 낮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흔들리는 기체를 잡아보려 했지만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헬기 내부에서는 강무원 회장이 고개를 붙잡은 채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눈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의료팀은 작은 조명으로 눈동자를 비추며 반응을 확인했지만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채 불안만 커지고 있었어요. 수행비서는 급하게 무전을 치며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작은 보건소가 착륙 지점으로 결정됐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흙먼지가 크게 일었고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놀라 밖으로 몰려들었어요. 경호팀은 즉시 주변을 통제하며 외부 시선을 차단하려 애썼습니다. 보건소 내부에서는 의료진이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허둥지둥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스트레처가 급히 꺼내졌고 오래된 심전도 기계가 작동음을 내며 겨우 켜졌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신분을 확인하자 잠시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는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간단한 신경 반응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장비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고 화면에는 붉은 경고만 반복됐습니다. 보건소장은 회장의 상태가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직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상 상황 때문에 이송이 어렵다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수행비서와 경호팀장은 서로 의견을 내며 빠르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장비가 부족해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모두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바 복장을 한 소녀가 그 소란 속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아였고 청소 일을 하러 보건소에 오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지아는 경호원들의 심각한 분위기와 분주한 움직임을 살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이던 회장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그 얼굴에서 묘한 낯섦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녀는 주저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과 근육이 이상하게 움찔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언뜻 익숙한 느낌을 받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느낀 감각을 확신하기 어려워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의료진은 분명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의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는 심각한 신경계 문제를 의심했지만 다른 의사는 일시적 마비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경호팀장은 의료진에게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길어질수록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은 회장의 몸 상태를 살피며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장비들은 상황을 해결해 줄 만큼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고요가 흘렀고 그 사이 회장의 호흡은 점차 불규칙해졌습니다. 수행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의료진을 쳐다보며 어떻게든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진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시 검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답없는 침묵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사람 몸의 미세한 떨림이나 신경의 이상한 흐름을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힘들었고 경험으로만 쌓여온 감각적인 판단이었죠. 지아는 방금 본 회장의 눈과 떨림이 자신이 알고 있던 특정 신호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신호는 위험한 신경 압박일 때 나타나는 특유의 진동과 거의 같았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대며 손바닥에 뜨거운 열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일반 청소 알바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려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며 지아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지아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보건소 내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숨은 더 짧아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초조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행비서는 통화기기를 붙잡고 본사와 긴급회의를 이어가며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경호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 주변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조종사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이송 가능 시간대를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천천히 떨리며 침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달려가 반응을 확인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며 손가락만 움찔거렸습니다. 경호원은 그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고 지아는 그 시선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얼굴이 떠오르자 불길한 기운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료진 쪽으로 이동하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회장의 경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련은 지아가 알고 있던 위험 신호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지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걸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나 경호팀이 아닌 자신이 본 그 미세한 신호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보건소 내부로 다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과 떨림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신호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위험 상황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복도를 스치고 지나갔고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의료진에게 말을 걸 타이밍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다시 뜨거운 열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위기의 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결국 결심한 듯 천천히 의료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했고 회장은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고 있었어요. 지아는 문턱에서 멈춰선 채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였죠. 경호원 2명이 지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다가오자 지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료진 쪽으로 걸어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보건소장과 의사들은 장비를 점검하느라 바쁜 손놀림을 이어가고 있었고 회장의 호흡은 더 가빠지고 있었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숨을 고르고 마침내 의료진 옆에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과 근육이 갑자기 크게 튀듯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움직임은 지아가 알고 있는 위험 신호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지아는 용기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조용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는 돌아보자마자 지아를 낯설다는 듯 바라봤고 경호팀장은 즉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의 신경 이상을 언급하며 자신이 특정 신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순간 말을 멈추었지만 곧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팀은 지아의 무모한 발언을 문제 삼아 즉시 물러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가 단순히 겁먹은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수행비서는 지아의 말을 들은 뒤 얼굴을 찌푸리며 그만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아는 단호한 반응에 위축되었지만 회장의 눈 떨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회장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보건소 내부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비는 계속 오류음을 냈고 의료진은 답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의료진의 대화에서 회장의 문제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해 보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의사는 신경의 부정적 반응을 말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사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경호팀은 의료진을 다그치며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사이 회장의 몸은 미세한 경련을 반복하며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었죠. 수행비서는 점점 더 초조해지며 본사를 향한 보고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보건소장은 남은 장비를 총동원해 검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근본적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더 깊은 막다른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 그녀가 만났던 환자들 중 신경 압박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통해 위험을 감지했고 몇 번은 실제로 큰 사고를 막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지금 회장의 눈가에서 나타나는 떨림이 과거 경험과 똑같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조심스럽게 손을 감쌌습니다. 용기를 내 한 번 더 다가가려 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경호원은 지아가 조금만 가까이 가도 막아서며 접근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지아를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의식이 흐려지는 모습이 보이자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숨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고 의료진은 다시 수치를 재확인하며 다급해졌습니다. 보건소장은 응급대응 매뉴얼을 펼쳐가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확인했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행비서는 전화를 걸어 증상 악화를 보고했고 강도연 전무에게 메시지를 급히 전달했습니다. 경호팀장도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빠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상 악화와 장비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는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었죠. 방 안의 공기는 늘어나는 긴장으로 인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해졌습니다. 의료진은 회장의 반응을 보는 동시에 다음 행동을 빠르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만 나오고 어느 하나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회장의 생체 반응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안에 휩싸였고 침묵은 더 무거웠습니다. 지아는 그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질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었고 눈앞의 위험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지아는 손끝을 바라보며 자신이 느낀 감각이 착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 감각은 분명 신경 압박의 명확한 신호였고 회장은 이대로면 더 큰 위험에 빠질 게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의료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경호원은 이번에도 지아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단단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시선을 회장 쪽으로 돌리며 상황을 가늠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경련이 한층 더 심해졌고 의료진은 크게 당황하며 다시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자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에서 명령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의료진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멀리서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결단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경호원은 마지막으로 지아를 경계하며 더 다가오지 말라고 했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고 손끝에는 다시 뜨거운 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짧은 순간 동안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마음속 결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의료진에게 말을 걸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꽂혀 있었고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회장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작게 들려왔고 시간은 더 이상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결국 용기를 모아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위기의 순간을 바꿀 첫 마디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회장의 급격히 나빠지는 반응을 보며 서로 짧은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고 장비는 계속 불규칙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경호팀과 수행비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방 안의 움직임을 반복해서 살폈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단단히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며 회장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호원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보건소장은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잠시만 허용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아는 그 허락에 작은 숨을 내쉬며 침대 옆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급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뜨려는 듯 미세하게 눈꺼풀을 움직였지만 초점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침대 옆에서 잠시 숨을 멈추고 조용히 손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장의 눈 주변으로 손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아의 손끝이 회장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안쪽에서 잘못 엉켜버린 신경들이 서로 간섭하며 보내는 신호처럼 불규칙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신호는 일반인이라면 느끼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아의 감각은 그것을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지아는 손끝을 조금 더 밀착시키고 압력을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따라 사선으로 흐르는 작고 미약한 경련을 발견하고 그 부위가 문제의 핵심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떨림은 더 뚜렷해졌고 회장의 눈 주변의 미세 근육이 함께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를 보고 있던 인턴 의사가 깜짝 놀란 듯 화면을 살폈습니다. 회장의 동공 반응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즉시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상황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호팀 역시 회장의 얼굴을 다시 주시하며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흔들림 속에서 한 줄기의 일정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호는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실처럼 위태롭지만 분명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감각을 따라 손을 조금 더 이동시키며 신경의 흐름이 지나가는 길을 더듬었습니다. 회장의 호흡은 조금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지아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모니터를 분석했고 점차 그 반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비서는 여전히 지아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지아의 손 움직임을 세심히 주시하며 혹시 이 상황이 돌발적인 위험으로 이어질까 염려했습니다. 지아는 주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장의 눈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레이더처럼 미세한 진동의 방향을 따라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회장의 눈동자가 떨리듯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회장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고 마치 안쪽에서 빛을 찾으려는 듯 움찔거렸습니다. 지아는 회장의 반응이 단순한 근육의 경련이 아니라 특정 신경 자극에 의한 반응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손끝 압력을 낮추고 부드럽게 회장의 눈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장의 얼굴 근육은 서서히 긴장을 풀며 이전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생체 신호가 안정되는 것을 발견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지아의 초점 있는 손끝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경호팀은 여전히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며 지아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회장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변화였고 모두가 이 작은 변화에 놀랐습니다. 지아는 손끝의 떨림을 따라 문제의 중심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다른 곳보다 더 강한 압박이 느껴지는 지점으로 마치 신경이 뭉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심의 바로 아래 부위가 회장의 신경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아는 손끝을 조금 더 깊게 눌렀고 그 순간 회장의 눈동자가 확실히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동공 반응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조차 회장의 움직임에 놀라 서로의 어깨를 치며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회장의 몸은 다시 긴장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아직 완전한 신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떼며 회장의 상태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느낀 감각을 의료진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아가 설명을 시작하려던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경호팀장은 지아에게 이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지아가
회장의 신경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아는 그 반응에 주춤했지만 자신이 느낀 신호가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료진을 향해 자신이 감지한 부위와 신경의 흐름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무원의 아들 강도연이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도연은 지아의 모습과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지아를 가리키며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은 도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적대감에 무서움을 느꼈지만 회장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은 지아가 회장을 만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계하며 이를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경호팀은 도연의 명령에 따라 지아와 회장의 거리를 확보하려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상황이 다시 복잡해진 것을 아쉬워하며 지아를 보호하려 했지만 도연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상황에서 더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눈과 떨림이 다시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지나가는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떨림은 아까보다 훨씬 불규칙했고 상황이 악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자신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감각은 분명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팀은 지아를 문 쪽으로 유도하며 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고 회장의 신경 신호는 분명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아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반복했지만 보건소장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미였고 도연은 불만을 표시했지만 강제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사이 회장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큰 경련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이 상태가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더 깊은 신경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끝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반드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아는 의료진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지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경호팀은 여전히 의심 어린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지아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보건소장은 상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느낀 신경신호의 패턴과 경련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감각적 경험에 가까웠지만 의료진은 그 내용에서 일정한 논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녀의 설명이 회장의 상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아의 행동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아는 도연의 반응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상태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느꼈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불안정해지며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손끝은 여전히 회장이 남긴 미세한 진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지아는 다른 누구보다 그 신호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아 자신의 감각을 정리했습니다. 곧 회장의 상태는 다시 악화될 것이고 그때는 다시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경호팀은 그녀를 밖으로 보내기 위해 움직였지만 지아는 마지막으로 의료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떨림이 아니에요. 지아의 목소리는 방 안에 잔잔한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지 못한 채 눈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진동하는 눈가와 불안정한 호흡은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의료진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방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회장의 급격히 나빠지는 반응을 보며 서로 짧은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고 장비는 계속 불규칙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경호팀과 수행비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방 안의 움직임을 반복해서 살폈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단단히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며 회장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호원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보건소장은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잠시만 허용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아는 그 허락에 작은 숨을 내쉬며 침대 옆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급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뜨려는 듯 미세하게 눈꺼풀을 움직였지만 초점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아는 침대 옆에서 잠시 숨을 멈추고 조용히 손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장의 눈 주변으로 손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아의 손끝이 회장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안쪽에서 잘못 엉켜버린 신경들이 서로 간섭하며 보내는 신호처럼 불규칙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신호는 일반인이라면 느끼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아의 감각은 그것을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지아는 손끝을 조금 더 밀착시키고 압력을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따라 사선으로 흐르는 작고 미약한 경련을 발견하고 그 부위가 문제의 핵심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떨림은 더 뚜렷해졌고 회장의 눈 주변의 미세 근육이 함께 흔들리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를 보고 있던 인턴 의사가 깜짝 놀란 듯 화면을 살폈습니다. 회장의 동공 반응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즉시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상황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호팀 역시 회장의 얼굴을 다시 주시하며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흔들림 속에서 한 줄기의 일정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호는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실처럼 위태롭지만 분명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감각을 따라 손을 조금 더 이동시키며 신경의 흐름이 지나가는 길을 더듬었습니다. 회장의 호흡은 조금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지아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모니터를 분석했고 점차 그 반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비서는
여전히 지아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지아의 손 움직임을 세심히 주시하며 혹시 이 상황이 돌발적인 위험으로 이어질까 염려했습니다. 지아는 주변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장의 눈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레이더처럼 미세한 진동의 방향을 따라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회장의 눈동자가 떨리듯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회장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고 마치 안쪽에서 빛을 찾으려는 듯 움찔거렸습니다. 지아는 회장의 반응이 단순한 근육의 경련이 아니라 특정 신경 자극에 의한 반응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손끝 압력을 낮추고 부드럽게 회장의 눈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장의 얼굴 근육은 서서히 긴장을 풀며 이전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모니터에 표시되는 생체 신호가 안정되는 것을 발견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지아의 초점 있는 손끝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경호팀은 여전히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며 지아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회장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변화였고 모두가 이 작은 변화에 놀랐습니다. 지아는 손끝의 떨림을 따라 문제의 중심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다른 곳보다 더 강한 압박이 느껴지는 지점으로 마치 신경이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심의 바로 아래 부위가 회장의 신경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아는 손끝을 조금 더 깊게 눌렀고 그 순간 회장의 눈동자가 확실히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동공 반응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조차 회장의 움직임에 놀라 서로의 어깨를 치며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회장의 몸은 다시 긴장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아직 완전한 신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떼며 회장의 상태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느낀 감각을 의료진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아가 설명을 시작하려던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경호팀장은 지아에게 이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지아가 회장의 신경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아는 그 반응에 주춤했지만 자신이 느낀 신호가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료진을 향해 자신이 감지한 부위와 신경의 흐름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무원의 아들 강도연이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도연은 지아의 모습과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지아를 가리키며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은 도연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적대감의 무서움을 느꼈지만 회장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은 지아가 회장을 만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계하며 이를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경호팀은 도연의 명령에 따라 지아와 회장의 거리를 확보하려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상황이 다시 복잡해진 것을 아쉬워하며 지아를 보호하려 했지만 도연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상황에서 더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눈과 떨림이 다시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지나가는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떨림은 아까보다 훨씬 불규칙했고 상황이 악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자신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감각은 분명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팀은 지아를 문 쪽으로 유도하며 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고 회장의 신경신호는 분명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아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반복했지만 보건소장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미였고 도연은 불만을 표시했지만 강제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사이 회장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큰 경련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이 상태가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더 깊은 신경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끝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반드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아는 의료진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지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경호팀은 여전히 의심 어린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수행비서는 지아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보건소장은 상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느낀 신경신호의 패턴과 경련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감각적 경험에 가까웠지만 의료진은 그 내용에서 일정한 논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녀의 설명이 회장의 상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아의 행동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아는 도연의 반응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상태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느꼈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불안정해지며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손끝은 여전히 회장이 남긴 미세한 진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지아는 다른 누구보다 그 신호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아 자신의 감각을 정리했습니다. 곧 회장의 상태는 다시 악화될 것이고 그때는 다시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경호팀은 그녀를 밖으로 보내기 위해 움직였지만 지아는 마지막으로 의료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떨림이 아니에요. 지아의 목소리는 방 안에 잔잔한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지 못한 채 눈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진동하는 눈가와 불안정한 호흡은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의료진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방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히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결국 강도연의 지시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짧은 실랑이 끝에 경호원들은 지아를 복도로 밀어냈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지아는 힘이 빠진 다리로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장비 경고음과 빠르게 오가는 목소리가 섞여 어지러운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어요. 지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떨군 채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회장의 눈가에 닿았을 때 느꼈던 진동이 아직도 손끝에 남은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진동은 마치 끊어지기 직전 버티고 있는 실처럼 불규칙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밖으로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그 신호를 느끼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죄어져 왔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싸늘했고 작은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 시각 진료실 안은 더 큰 위기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회장의 상태 변화를 재차 확인하며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맥박 수치는 들쭉날쭉했고 산소 포화도는 한 번씩 급격히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장비 옆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연필로 수치를 옮겨 적었습니다. 한편 강무원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낯선 감각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안쪽에서 방금 스쳐 지나간 손끝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눈 주변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순간 통증이 잠시 부드러워졌던 느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짧았지만 강하게 남아 있었고 무언은 힘겹게 손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의료진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다시 한번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여전히 또렷한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의 손이 침대 옆을 더듬다가 메모지가 놓여 있는 쪽으로 천천히 뻗어갔습니다. 제1비서가 그 움직임을 보고 황급히 메모지와 펜을 쥔 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무언의 손가락은 떨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삐뚤고 끊어진 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1비서는 혹시나 싶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글자를 읽으려 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한 글자가 하나씩 남고 있었습니다. 소녀 다시라는 거친 글씨가 어둠 속에서 기어나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비서는 숨을 삼키며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도연에게 다가가 이 종이를 보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그것을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아이를 다시 부르라는 뜻 같습니다. 제1비서의 조심스러운 말에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말은 힘이 없었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곁에 있던 보건소장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아까 그 소녀가 만졌을 때 동공 반응이 분명히 있었어요. 신경 자극이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기업 후계자로서의 이성적인 판단과 아들로서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머릿속 한 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현실은 더 이상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 위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해졌고 호흡 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떨리는 미세한 움직임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메모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단호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1비서는 안도의 숨을 쉬며 복도 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팀장 역시 그를 따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아있던 지아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1비서와 경호팀장이 서둘러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잠시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혹시 다시 쫓겨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몰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제1비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회장님께서 당신을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긴장이 섞인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호팀장은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거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작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부터 진료실 안까지의 거리는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지아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한 번에 쏠렸습니다. 의료진과 경호팀, 수행비서, 그리고 도연까지 모두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시선을 다 받으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건소장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경고와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강무원은 여전히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은 지아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듯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게 패인 팔자주름과 경직된 입가가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눈 주변으로 다시 손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주저함이 적었고 손끝의 집중이 더 깊었습니다. 경호팀과 의료진은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두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지아의 손끝이 다시 회장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깊은 안쪽에서 올라오는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굵고 거친 신호였고 마치 여러 개의 선이 한꺼번에 꼬여 있는 듯 복잡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그 진동의 방향을 느끼려 집중했습니다. 진동은 눈가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그리고 다시 눈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따라 천천히 이동시키며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마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는 것처럼 한 지점을 누르면 다른 곳이 덜 떨리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세게 반응했습니다. 의료진은 장비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회장의 심장 박동이 약간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불규칙해졌다가 조금씩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도 큰 폭은 아니지만 서서히 안정적인 수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진동의 중심이 어디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아까 자신이 짧게 눌렀던 바로 그 지점과 거의 같았습니다. 눈꺼풀 위쪽과 관자 사이의 좁은 공간, 얇은 피부 아래로 묵직한 압박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 힘을 조금 더 주어 그 부위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동자가 눈꺼풀 아래에서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놀란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동공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조명을 비추고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빛이 들어가자 회장의 동공은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경호팀장도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거의 반응이 없던 동공이 이제는 빛을 따라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명히 조금씩 반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손끝에 집중하며 말없이 회장의 신경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진동은 여전히 날카롭게 남아 있었지만 아까처럼 무작위로 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좁은 길로 모이고 있는 듯 한 방향으로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잠시 떼고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아주 미약하게 떨렸고 그의 호흡 소리가 전보다 조금 더 깊고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최악의 순간에서 조금은 물러났다고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수치를 재확인하며 서로 짧게 고개를 주고받았습니다. 아까보다 좋아졌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의 말에 방 안의 사람들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낮추었다가 다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떠돌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적대감만이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지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의 감각을 숨기며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을 뒤로 미루고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들어오던 싸늘한 공기는 어느새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장비 소리도 아까만큼 날카롭게 들리지 않았고 의료진의 움직임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음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회장의 눈가를 향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진료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 속에는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장의 눈 주변에서 느껴지던 진동은 여전히 거칠고 불규칙했지만 그 안쪽에는 아주 희미한 규칙성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그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경련의 흐름을 따라 집중했습니다. 의료진은 한쪽에서는 장비를 점검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지아의 손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마치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것처럼 긴장된 어깨를 유지한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푼 채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있었다가 이내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회장의 숨소리는 아직 일정하지 않았고 눈꺼풀 아래에서 일어나는 떨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런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빨리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갈라진 강줄기가 다시 하나의 흐름으로 모이려고 애쓰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엄지와 검지의 힘을 조절해 회장의 눈 위쪽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손끝으로 강한 파동 같은 감각이 밀려왔고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방향성이 있었고 그 방향은 눈 아래로 이어지는 신경 라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라인을 따라 손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며 압력을 달리했습니다. 회장의 얼굴 근육은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며 반응했고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료진은 변화를 감지하고 장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흡 패턴이 조금 안정됩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동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회장의 관자놀이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지아는 곧바로 감각의 변화를 따라 손을 옮겼습니다. 관자놀이 아래쪽 얇은 혈관이 지나는 부위에서 뜨거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압박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신경 손상이 막 터지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아는 놀람을 삼키며 압력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손가락 끝으로 그 부위를 원을 그리듯 자극했습니다. 경호팀과 의료진은 숨을 참은 듯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는 미세하게 흔들리며 어느 방향으로 변할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지아는 마음속으로 지금이야라고 반복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회장의 눈꺼풀 아래에서 갑자기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듯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료진은 깜짝 놀라 조명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아는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끝을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신경의 흐름을 열어주는 마치 열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진동은 갑자기 정리되듯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의 몸 전체가 툭 하고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놀라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는 숨을 삼키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손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장의 눈꺼풀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문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흰자위만 보였고 그 다음엔 검은 동공이 아주 조금 드러났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회장은 눈을 움찔하며 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반응합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빛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눈꺼풀을 완전히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분명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천천히 떼고 숨을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작은 희망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손을 가슴에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의료진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조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장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세하게 떨리는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이십니까? 회장은 입술을 조금 떨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공은 분명 지아가 있는 쪽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뜨거웠고 땀은 손바닥에 촘촘히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분명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회장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지아와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분명히 인정의 빛이 희미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 조심스럽게 의료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회장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곧 더 큰 변화를 이어갈 것임을 지아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안과 긴장이 섞인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동공이 빛에 반응한 순간은 분명 작은 기적이었지만 누구도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연신 모니터를 바라보며 회장의 호흡과 맥박을 기록했고 경호팀은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까 주변을 예민하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곁에서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 죄책감, 후회,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숨을 고르며 회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도 아직 감정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고 손끝에서 남은 따뜻함이 오히려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진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불규칙한 폭주 상태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지아는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천천히 눈을 뜨려 하는 듯 눈꺼풀을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리고 불완전했지만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회장의 얼굴을 살피며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버지의 움직임을 보고 숨을 긴급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회장은 당장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손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움찔하자 도연은 다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료진은 이 반응에 즉시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아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경호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잠시나마 찾아온 희망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통이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 모습을 보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눈가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손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진이 먼저 다가와
지아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는 지아의 신경 자극이 효과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우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자연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더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회장이 다시 고통 속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뒤돌아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아와 마주한 도연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다 열었다 반복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눈빛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까 미안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미묘하게 흔들었습니다. 경호팀과 의료진도 짧게 서로를 바라보며 도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가락이 도연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아직 완전히 초점을 잡지는 못했지만 아들 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잠긴 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희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감정이 비쳤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 고통, 안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섞인 듯한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봄으로써 이 장면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끝도 회장의 움직임을 느끼며 다시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장의 눈에 물방울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빛의 반사처럼 보였지만 곧 눈가를 따라 아주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눈물을 보고 충격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눈물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란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구한 작은 손끝이 남긴 여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장은 굳어있던 얼굴 근육을 아주 약하게 풀며 턱을 움직였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은 마치 감사를 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지아의 가슴은 뭉클하게 조여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은 그 눈물을 목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싸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본 지아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기업 후계자가 아닌 단지 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몸이 잠시 안정을 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안정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건소장은 눈시울을 닦으며 조용히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경이로움에 가까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의 흐름은 남아 있었고 그 흐름은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장이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했고 지아도 잠시 손끝에 열을 식혀야 했습니다. 복도 밖에서 바람이 살며시 창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듯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와 긴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진 듯 보건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한층 더 서늘해졌습니다. 밤새 이어지던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교대로 회장의 상태를 살피며 모니터의 수치를 기록했고 장비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음을 냈습니다. 경호팀은 통제 구역을 조금씩 해제하며 주변을 정리했지만 경계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진료실 한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끝을 비볐습니다. 손바닥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회장의 눈가에서 느꼈던 고요한 흐름이 천천히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첫 새벽빛이 퍼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길게 느껴졌지만 달리 생각하면 단 몇 시간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난 셈이었습니다. 지아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닐 텐데 벌써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회장은 눈꺼풀을 반쯤 뜬 채 그녀를 알아보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동공은 아직 정확한 초점을 잡지는 못했지만 분명 지아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신 손을 천천히 들어 지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보며 한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회장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지아에게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숨을 조심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경호팀장도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치듯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동안 고요하게 흐르며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보건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건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녀분 오늘 일이 있은 뒤로 내부 회의를 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닌 분명한 능력입니다. 우리 의료진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과만 보면 부정할 수가 없네요. 지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작게 빛나는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보건소장의 말을 듣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지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놀란 듯 눈을 올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과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분위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건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료 관련 공부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아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능입니다. 우리가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교육과정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아는 손가락을 살짝 웅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실제로 자신이 이런 길을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작은 대답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직 완전한 말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시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은 지아를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지아는 그 움직임을 보고 살짝 다가가 그의 손을 받쳐들었습니다. 회장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움직임은 마치 가보라는 조용한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숨어 살아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 돌려놓았고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은 지아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문장과도 같았습니다. 보건소장은 환하게 웃었고 의료진도 안도와 축하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지아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회장은 지아를 향한 눈동자를 천천히 옮기더니 약하게 미소를 지은 듯 턱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경호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수행비서는 차분하게 다음 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회장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희미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새로운 시작의 조각이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는 새벽 햇살이 더 강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은 끝나고 있었고 회장과 지아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작은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보건소 복도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 퍼졌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어젯밤보다 더 단단해진 듯했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회장 곁에는 여전히 가족과 의료진이 있었고 지아는 한 걸음 물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따뜻하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잔잔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